자, 네. 오늘은 저희가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정은희 작가 네. 채널에서 저희가 오늘 또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비장의 무기. 네. 네. 우리 정 작가님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개인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제 채널을 발견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원래 구독자가 한 180명이었는데 지금 1,800명 네. 정도까지 네. 거의 100배가 늘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80에서 1800 되면 10배예요. 10배. 아, 네. 너무 놀랐어. 18,000으로 늘고 싶어. 18,000원 아. 늘고 싶다라는 소망을. 네.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네, 네. 이제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하는 채널입니까? 제 채널은 이제 원래는 네.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네. 뉴데일리라는 언론사의 칼럼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네. 글을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역사, 이 올바른 역사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마음이 같이 맞는 동생과 네. 함께 유튜브를 시작하자 네. 이런 조그만한 이제 취지로 시작하게 된 채널.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제 6.25 뭐 네. 이런 뭐 관련 내용 네. 많으니까. 또 일부 또 몰지각한 사람들은 네. 극우 채널이다.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디까지나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네. 취지에서 또 우리 정 작가님이 네. 동생분하고 같이 네. 골방 시스터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저희 라이브인데 네. 그 골방 시스터스에서 하면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정 작가님하고 같이 하는데 네. 훨씬 분위기도 그러니까요. 나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네. 한 번도 네. 얼굴도 이게 나오지 않고 공개된 자리에. 네. 나온 적이 네. 없어가지고 요즘 이제 네. 신소유 같은 데도 보면 스탭들이 네. 많이 출연하는 시대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제가 한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예 뭐 매니저들 주로 나오는 그렇죠. 그 MBC 있잖아요. 프로그램. 네. 전참시 뭐 그런 네. 데는 네, 완전히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또 비장의 무기 네. 우리 또 정은희 작가 많은 앞으로 활약 해주시고 정 작가님이 네. 나와서 그런지 막 시청자 그러니까요. 수가 팍팍 늘어나네. 479명, 486명. 자, 꼭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보통 바랍니다. 예능에 이제 작가들이 나오면 시청률이 폭발하거든요. 아. 그 옛날에 그 1박 2일에서 그 수지 닮은 작가 네. 나오고서 시청률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전 수지는 안 닮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자. 그리고 또 우리 정 작가가 또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와, 다재다능합니다. 네. 또 이제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필리핀어도 잘하시고. 네, 이따가 네.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저희 김혜수 얘기가 네, 네, 그래도- 오늘 핵심인데 네. 지금 이게 보니까 김혜수 어찌됐건 이것도 비투 사건이긴 하네요. 비투 네, 네, 사건. 비투죠. 저는 네.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다 때문에 비투 네. 사건이 네. 터졌잖아요. 네, 네. 나는 왜 여기는 안 터질까? 원래 좀 어머니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는 기사가 일단 잠깐 보여드리면 모친 13억 채무의 김혜수 연락 끊기 지 8년 법적 책임 없다. 법적 책임 없다 이러는데 이게 보니까 뭐 김혜수 엄마한테 뭐 네. 현직 국회의원도 뭐 돈을 꺼줬다고 뭐 그러네. 이게 뭐 근데 어느 그 당인가? 보통 연예인들 중에서 네. 어머니의 역할이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저희가 거의 3대 어머니, 3대 어머니. 네. 네. 그 김혜수 어머니도 삼대 그 어머니가 삼대 누구 어머니 예, 예?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다들 보통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되게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어버키워.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가 있지만 사실 매니저 위에 어머니.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이제 극성맘. 그러니까 옛날에 극성맘. 제일 유명한 게 일테면 이제 최진실 어머니. 그렇죠. 최진실 어머니 그쵸. 유명했죠. 예, 그리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김혜수 어머니.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제 또 있는 게 장윤정. 이런 게 있었네요, 진짜. 네, 네. 호랑이 선생님이자 매니저였던 어머니. 아니 근데 저는 어. 오늘 김혜수의 입장이 자기는 이제 어머니랑 인연 끊었다 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김혜수한테서 어머니를 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김혜수 씨가 어머니의 철저한 기획 아래 네. 연예인으로 데뷔했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 수준이었어요. 어머니가 방송국에서도 김혜수 아역 때부터 활동했잖아요. 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방송국 일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본인이 지금 부정한다는 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를 낳아주신 것도 어머니지만 연예인으로 데뷔시켰고 스타로 만들어준 것도 어머니예요. 아니, 그리고 솔직한 말로, 네. 뭐, 나는 뭐, 이건 어머니 문제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네. 도의적으로, 네.
김혜수 어머니한테 누군가가 뭐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는 네, 건 네. 김혜수의 어머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근데 네. 사실 법적으로는 네. 좀 관계가 좀 약간 그래서 저는 이거 김혜수 변명을 네. 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또 어머니가 왜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네. 그 소녀가장들이 많잖아요. 소녀가장, 네. 소녀가장. 그래서 김혜수가 대표적입니다. 온 식구들이 온 가족을 먹여 살렸구나. 온 가족이 여기 매달려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중에서 또 아니 저 장윤정 네.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또 그런 일이 거기도 있었죠. 그 엄마랑 뭐 그쵸. 완전히 예, 그냥 막 예, 그런 의절했죠. 경우처럼 여기도 그래서 의절한 거 아니에요? 본인 말로 한 8년 동안 연락 끊었다는데. 근데 이제 그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그 어머니, 심지어 지금 김혜수 씨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네.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김혜수가 저랑 나이 같을걸요? 아니 70이요. 69년생? 70이에요? 예. 저희 엄마 뻘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몇 년생? 64년생. 어머니 뻘이네. 네. 진짜 어머니 뻘이네. 엄마 느낌이구나, 엄마 느낌. 네. 엄마 느낌. 옛날 제가 기사 쓸 때 여배우들 네. 제일 괴롭히는 방법이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김혜수 씨한테도 한번 써먹었던 방법이라 네. 이를테면 기사 쓸 때 네. 김혜수 네. 가로 열고 50 가로 닫고. 근데 이거 정말 팩트 틀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여배우들 웬만한 악플 뭐 악성 기사보다 그거 제일 싫어해요. 아니 네이버에 보면 여배우들 나이 아예 없거나 네. 아니면은 다 거짓말로 해놓잖아요. 한 네. 두세 살은 최소한 다 낮추잖아. 네. 원래 여배우 나이 검색하기 힘들거든. 네. 진짜 찾기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렇게 특히 여배우들이 싫어하는 게 뭐 여배우 누구 뭐 가로 열고 본명 뭐 김말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되게 예쁜 이름을 바꿨는데 너무하시네요. 지능적으로 매기는 거네. 누구더라? 저기 저 이름 진짜 황당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뭐 이본숙도 있죠. 이본숙. 네. 이본도 이본이 원래 이본숙이에요? 이본이 원래 이본숙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여배우들이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황신혜. 황신혜 황신혜가 본명이 골 때리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알려주세요. 황신의 본명. 네. 근데 이런 거 두 가지보다 여배우들이 더 싫어하는 게 이건 제가 한번 이나영 씨한테 써먹었다가 이나영 씨 황정맘이에요. 네, 황정맘. 진짜 여자 이름이. 네. 그래서 이나영 씨 소속사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그 이나영 기사 쓸 때 보통 다른 기자들은 배우 이나영은 네. 그쵸. 뭐 이렇게 쓰잖아요. 배우라는 자부심이 네, 있으니까. 이제 저는 CF 모델 이나영은 근데 이거를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기사 쓸 때마다 CF 모델 이나영은 뭐랬다, CF 모델 이나영은 뭐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나영 씨 그 소속사에서 기자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CF 10개 찍고 작품 하나 찍으면 CF 모델이 주업이고 배우가 부업이지. 매기는 거네. 원빈도 CF 아니, 그러니까, 모델이네. 그 지금 김용호 부장이 한 거 중에 잘못된 건 단 하나도 없네요. 내가 옛날에 사실을 써줬는데. 그 비에 대해서 기사 쓸 때 네. 내가 항상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월드스타 비 쓸 때 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뭐라고 썼어요? 동남아 스타 비. 월드가 아니 동남아. 야 진짜 동남아 스타비. 그리고 대박. 그리고 또 있어요. 뭐? 다들 가수 비 하잖아. 댄서 비. 그거 아세요? 너무하시다. 미치겠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뭐? 아시아 3대 거품이 뭔지 아세요? 뭐. 비정지훈 대인. 같은 사람이야. 이정재. 내가 이래서 연예계에서 욕을 먹었어. 야 역시 악질 기자 맞네. 악질 기자 맞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를테면 이것도 내가 썼던 건데 어떤 연예인이 도박 혐의로 네. 이렇게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확정은 안 돼서 이를테면 톱스타 A 도박 혐의로 뭐 의혹, 도박 의혹, 톱스타 A 막 소속사에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기사 하단에다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연예인 매니저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래서 거기다 실명을 박은 거지. 톱스타 A 그러고 밑에다가 이 기사에 관련돼서 누구 매니저가 해명했다. 확인 야 진짜 지능적인 그 네. 지능적인 매기는 방법이.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김혜수 씨 얘기하다가 네. 사실 저 김혜수 씨를 되게 좀 옛날부터 네. 좀 김혜수 씨는 제가 좀 되게 관찰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네. 김혜수 씨가 아역 배우로 데뷔했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그쵸. 아역 배우 되는. 아니 아까도 그 어머니 사진 아까 한번 다시 아까 예, 보여주실 때 예. 거기 보면 그것도 어릴 때인 거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아기 때 이게 어릴 때죠. 완전 어렸을 때인데 닮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거의 사실상 매니저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김혜수 씨가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김혜수 씨가? 어디 살았었어요? 저기 신천 알죠? 신천. 잠실. 아, 이거 잠실 옆에 신천. 뒷구정동. 예, 뒷구정동. 예, 그 뒷구정동. 신천에 어. 그 다가구 주택의 지하에 살았어.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그게 형편이 사람들이 이제 아역 배우로 성공했기 때문에 되게 어릴 때부터 잘 살았겠구나. 되게 잘하는데 지하에 살아서 이태면 그래도 김혜수가 그때마다 아역 때부터 좀 약간 인기가 좋았잖아요. 제가 고3 때 예. 저희 친구 중에 어머니가 강부자 씨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뻘이 강부자. 어머니가 강부자 씨인데 그 강부자 씨랑 그때 그 김혜수 씨가 아마 같은 드라마를 나오나 뭐 그래가지고 귀한 그 아니, 친구한테 근데 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나 웃겨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계셔. 네. 아니 그래서 그 강부자 씨한테 맨날 야 너네 엄마한테 좀 김혜수 좀 보게 해달라. 김혜수 좀 보게 해달라. 그때 무슨 드라마였더라? 뭐 하여간 그 멀쩡한 9시 드라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일 드라마 같은 거에 거의 주연급으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아주 아역 때부터 잘 나왔구나. 그래서 그 인기는 좋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형편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혜수가 이제 그걸로 떴죠. 3호곡. 3호곡. 왜? 그 3호곡으로 떴죠. 3호곡이에요, 3호곡.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3호곡이야. 그러니까. 3호곡이야. 맞아, 3호곡. 나 진짜 모르겠어. 그게 3호곡이라는 드라마도 완전 떠갖고서 그다음부터 스타가 됐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 연예인이 한 명 뜨면 그 가족들이 일을 안 해요. 그치, 일을 안 해. 다 거기 그다음에 뭐 매니저하고 뭐 기사하고 기사하고 뭐 다 하는 심지어 거지. 김혜수의 동생들은 또 다 연예인 하겠다고. 그래서 남동생이 2명인데 2명 다 연예인을 했어요. 이렇게 뜨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김혜수한테 온 가족이 이제 얹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김혜수 씨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그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이 어머니의 역할이, 저는 오늘 기사에서 만약에 막 다른 연예인이다, 장윤정이다, 그러면은 좀 어머니에 대해서 의절했다.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김혜수는 어머니하고 거의 사실상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절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런 사진이 뭐- 얼굴도 닮았잖아요. 그러네. 닮았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뭐하지만 김혜수 씨가 결혼을 빨리 못한 이유도 어머니 때문에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챙겨주고 약간 뭐. 그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딸을 완전히 컨트롤. 컨트롤해서 옛날에 이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김혜수 씨가 옛날에 그 결혼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랬었어요? 유해진 말고 그 전에 무슨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저는 뭐 결혼한다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수 씨. 죄송합니다. 그냥 웃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할 얘기 많은데 하여튼 근데 저 전에 네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스포츠 신문의 일면에서 네네. 김혜수 열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홍콩계 사업가인가 좀 약간 그렇게 한번 났었는데 그때도 그냥 어머니 쪽에서 굉장히 그거를 반대했구나. 홍콩계 사업가면 아예 그 외국인인 건가요? 아니 교포. 교포겠죠. 교포에. 하여튼 내가 오래돼서 좀 약간 그거 좀 자료를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하여튼 제 이야기는 김혜수와 어머니는 그렇게 떼어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김혜수 씨 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되게 많았죠. 어머니가 돈 꾸고 안 갚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뭐 그냥 극단적인 사기꾼이다. 지금도 돈 끌어오고 막 이랬나 보구나. 지금도 무슨 뭐 빌라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꾼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좀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게 누군지 현직 국회의원. 이분 어떻게 아시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현직 국회의원도 김혜수 엄마한테 돈 빌려줬는데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 뭐 자유한국당이다, 뭐 여성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뭐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사람들이 되게 김혜수 그리고 연기는 잘하지 않냐. 근데 저는 옛날부터 김혜수 씨 연기를 자유한국당 아닌가 봐요. 여당이라고. 그러니까 김혜수 씨의 연기를 보면 연기 잘한다는 느낌보다 좀 과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항상 캐릭터. 뭐 2대 나온 여자야. 난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근데 오히려 타짜 자체가 만화를 원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과장된 캐릭터가 어울리는데 그 좀 현실적인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김혜수가 혼자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튀고 목소리도 그치. 튀고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작품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엄청 싸운 적이 있는데 그게 사극이 있거든요. 그게 모던보이라고 이게 이제 정지유 감독 작품인데 그걸 지금 이제 기생충 만들었던 그 강혜정 씨가 제작을 했고 그 강혜정 씨 남편이 모던보이. 예, 그 망했잖아요, 모던보이. 근데 영화. 그 모던보이가 사람들이 저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품이 이게 모던보이가 정지유 감독 작품인데 제가 이제 시사회 끝나자마자 작품 그에 대한 리뷰를 뭐라고 썼냐면 모던보이 김혜수가 망쳤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야 진짜 싫어하겠다. 부장님 살아계신 게 저는 진짜 그러니까요. 항상 신기해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악질 기자 그러니까 맞다니까. 악질 기자. 맞아. 근데 모던보이 같은 거 보면은 사극이고 심지어 작품이 좀 약간 그런 뭔가 전체적으로 박해일 나오는 거죠. 예. 박해일. 근데 그 김혜수 씨 보면 너무 티인데 최근에 보면 김혜수 씨가 영화계에서 완전 이제 또 큰 언니잖아요. 큰 언니니까 발언권이 너무 높고 특히 이제 영화계 좌파 카르텔에 남자 쪽이면 송강호, 여자 쪽은 김혜수예요. 그 딱 남자 보스가 송강호라면 여자 보스는 김혜수 느낌. 둘이 같은 소속사 아니에요? 심지어 또 둘도 같은 소속사예요. 그래서 진짜요? 김혜수 씨를 보면 이때면 그 기자들 있잖아요. 네. 기자들 요즘 또 여기자들 많잖아. 여기자들은 다 김혜수 씨한테 언니. 진짜 꼴보기 그러면 김혜수는 그게 왜냐면 왜 이렇게 김혜수 씨 싫어해요? 왜? 아니 근데 막 저는 일단- 언니 이러는 거. 네, 좌파라서 싫어하고요. 좌파. 그리고 막 김혜수 씨 일단 여자애들끼리 좌파마다 볼까 좌파. 전형적인 좌파인데 페미 좌파. 한번 뭐 세월호 그걸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세월호. 이게 송강호, 김혜수가 같은 소속사라서 이렇게 같이 했었나? 그런 것보다 이게 영화계 좌파 카르텔에 남자 여자 보스를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네. 이게 보면 이게 그냥 송강호 같은 경우는 세월호 뭐 유가족 분들의 뭐 소망 뭐 기원드림 이런 거였는데 김혜수는 사실 저게 너무 글이 좀 말이 안 되는 글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아니 이건 이거 무슨 무슨 뭐 아니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야? 아니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한번 해본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무슨 거기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뭐 세월호 특별법 뭐 이딴 소리래요 김혜수가.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연예인들의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네. 좀 뭔가 학습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감정에만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분노만 부추기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김혜수가 일명 좌파들 입장에서는 엄청 정의로운 배우인데 그러니까. 왜 자기 엄마의 그런 빚에 대해서는 나 엄마랑 인연 끊었어. 그러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뭐 기사다 확실하진 않지만 김혜수 씨의 자산이 한 170억 정도 된대요. 그래요. 네, 이거는 기사에 어디 무슨 아니 뭐 아니 부동산 당연히 같은 거. 뭐, 아니, 네. 난- 건물 난- 하나 있으면 난 170억 오히려 이지. 네. 난 오히려 생각보다 되게 적다고 생각했는데 더 돈 아니, 많이 벌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김혜수 씨가 그래도 스타로서 한 20년을 넘게 스타로 그러니까. 난 더 벌었을 것 돌리는데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뭐 말로는 김혜수 씨가 엄마 때문에 이전에도 많이 엄마 빚 갚아주고 했다는데 네. 그건 모르는 거고 사실 이런 어머니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배우라면 본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남의 일처럼 나는 법적 법적 책임 책임 없다. 없다.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김혜수 씨가 딱 보면은 제가 또 하나 사진 찾아준 거 있잖아요. 그 김혜수가 그 고개 숙이는 사진 제가 하나 찾아놨거든요. 사진 하나 캡처. 네. 이게 뭐냐면 네. 또 김혜수 씨가 또 저 대학교 선배예요. 성대예요? 성계예요? 네, 성대에서 그 석사를 했어요. 그래요? 영국영화과 쪽이쪽인데. 예, 예. 근데 또 그 논문 표절했구나, 또. 네. 어. 저렇게 돈 안 드는 건 또 금방 사과해. 야 진짜 얄밉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돈은 법적 책임 없다. 연락 끊었다. 진짜 얄밉게 얘기한다. 근데 저 말은 또 틀린 말은 또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이 B2를 또 고발한 보도가 좀 좌파 매체잖아요. CBS 그러니까, 김현정의 김현정. 뉴스쇼.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좀 김혜수가 좀 꼴사 나왔나? 왜 여기서 CBS에서 이렇게 김혜수 까는 그 보도를 했네요. 여기 그 보니까. 국회의원이 예, 아무래도 청탁- 더불어민주당인가 보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쪽에서 제보했나 보다. 네, 그쪽에서 현직 제보해가지고. 국회의원 네. 그게 아마 CBS 쪽에다가 제보를 해서 와이키탕이라는 홍콩 스타랑 결혼설이 있었네요. 하여튼 뭐 옛날에 홍콩 쪽에 누군가랑 한번 그 이렇게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뭐 요 정도 할까요? 네, 김혜수는? 뭐, 네. 김혜수. 근데 저는 이 김혜수 문제는 네. 아니 돈 좀 갚아줘야 되겠다, 김혜수가. 그렇게 정의로운 배우고 네. 항상 뭐 그런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거의 그 분신과도 같은 어머니가. 어머니의 문제인데 저희 그 가로세로 구독자분 중에 한 분도 네. 사기당하셨대요. 아, 그래요? 김혜수 엄마한테? 네. 오. 진짜, 아니 전에 한번 저희 우리 그 강원도 봉사활동 갔을 때 네. 그때 저를 붙들고 한참을 네. 하소연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미 그때부터 뭐가 있었네. 아, 유명해요.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빚 안 갚은 게 막 7, 네. 8년씩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껴두려고 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김혜수 씨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는 뭐 아무튼 아니, 이게 좀, 네. 엄마만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렇지. 김혜수 씨도 그렇지. 직접 뭐가 김혜수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 네, 김혜수 씨 봐야지. 네. 8년간 연 끊었다 저거 아닌 예, 거야. 그러니까 김혜수 얼굴을 그런 거 봐야지 없어. 당연히. 아니, 예. 누가 엄마가 그 김혜수가 딸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예. 아니 이 기사를 보면 네. 단일 피해액은 2억 5천만 원도 있어요. 네, 그럼 그거. 김혜수 안 먹어는 줄서가 줄 김혜수 거네. 엄마니까 2억 5천만 원씩. 아니 근데 주지. 그 제가 들은 건 또 이 건이랑 또 다른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해외 투자 건이거든요. 아. 저희 가로세로 구독자분 중에서 네. 저한테 저희 강원도 봉사활동 네. 갔을 때 저를 붙들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네. 그분 한번 모셔야겠네요. 그래야겠네, 그러니까. 그래야겠네. 네. 네. 자, 이게 보면 이제 네. 또 다음 기사 이제 강지환으로 넘어가는데 딱 네. 이런 거 보면 배우 강지환 42. 42세 본명 조태규. 아니 이게 남자 배우들은 이런 거를 되게 그냥 네, 넘어가요. 이거야, 뭐 네, 크게 남자들은 괜찮은데 타격 입을 게 없어. 네, 근데 여배우들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네. 아까 황신의 본명이 뭐였다고요? 아까 황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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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황신인데 가로치고 뭐 나이 몇 세 황정만. 56. 분명 황정만. 황정만. 네. 개명했다고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강지환 기사 하나 좀 올려주실까요? 네. 네. 잠 깬 뒤 성폭행하려는 강지환 목격. 내 옷도 잔뜩 흐트러져. 이게 무슨 사건인 건가요? 이게 보면 좀 강지환 배우랑 좀 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네. 약간 아끼던 후배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제가 아무리 친해도 네. 이거는 그 실드를 칠 수가 없어. 아니 혼나야 돼요. 이건 진짜 되게 완전 범죄예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네.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보니까 다음 기사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기사 보면 이 뭐 스태프 강지환 소속사가 성폭행 피해자도 함께 일하던 스태프라. 스텝 맞아요? 네, 스텝은 막 스텝이었어요? 이게 네. 원래는 뭐 소속사 네. 직원인 것처럼 기사가 나는데 네, 네. 좀 제가 물어보니까 네. 그 외주 스텝이래요. 외주 스텝. 외주 스텝.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아예 뭐 그런 일 때문에 만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여배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와 이게 아니었네. 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스텝인데 어. 그리고 집도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광주 네, 쪽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럼 어디서 촬영을 마치고 술 마시러 간 건가? 그러니까 1차 회식을 하고 2차로 이제 집에 간 것 같은데. 그 광주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까지? 아 촬영은 그 근처에서 촬영한 게 아니라. 이게 촬영에다 회식을 회식을 하고 그래서 좀 일단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이거는 현장에서 네. 그 긴급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범죄로 저도 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추행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성폭행인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한 명은 성추행, 네. 두 명을 또 다 뭔가 좀, 두 명을 다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서. 참 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민감한 소재라서 네.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좀 되도록이면 네. 누구 집 가서 술은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누구 집 가서. 네. 준강간 혐의로 네. 긴급 체포된 거 보면 네. 아마 한 명이 네. 술에 취해가지고 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뭔가 이렇게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다른 옆에 있는 B 씨는 성추행했다 이렇게. 네. 참 좀 뭐, 어려운 이건 뭐 어떻게 네. 좀 저희가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네. 이 부분은 뭐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만 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어찌됐든 뭐 사진은 어찌됐든 근데 얘가 아 맞다. 아니 왜냐하면 그걸 까먹었네. 강주환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도 한번 좀 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필리핀 네, 사진이시죠? 네. 네네네. 필리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니까 이름이 하비에르 안젤 자비에르. 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네, 이거 안젤 이제 자비엘. 필리핀식으로 좀 읽어줘 보세요. 이게 여자가 필리핀 여자인 것 같더라고. 네. Together sleep with
Korean actor Mr. Ji Won Kang.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그냥 일반적인 영어로 읽으면 필리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네. 그 특유의 억양대로 해줘. 야, 리아나. 느낌이 아주 그냥 필리핀 느낌이 확 나네. Together sleep with. 필리핀에서 유학을 했어. 아니 근데 저 사진이 뭐예요? 저희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진 한번 다시 네. 보여주실까요? 네. 저게 이제 강지환이 그 필리핀에 뭐 여행을 갔는지 일정을 갔는지 거기서 네. 현재 있는 여자랑 함께 찍은 사진인데 네네. 저걸 이제 강지환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했냐? 그 현지에서 아는 사람의 아내가 그냥 장난처럼 뭐 셀카를 가이드 안에다 뭐 이랬었죠. 이렇게 장난처럼 셀카를 찍었는데 사실 딱 보면 또 저 여성분의 그 분위기를 보면 그냥 뭐 그런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슬립 위드 슬립 코리안 액터란 말 안 써있잖아. 쓰지. 말이 안 되지. 예. 투게더 슬립이네 또. 그러니까 두개더 영어 잘 못하는 애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문법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아, 그치, 뭐, 슬립 투게더 뭐, 영어를 위드 잘해야지. 네. 필리핀어를 주로 하는. 네. 이야. 우리 또 정 작가가 또 이런 또 재미있는 한번 더 읽어주세요. 발음 간지난다고 좀 난리 두개더 났네. 슬립 with.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띄워주세요. 네. Together sleep with Korean actor Mr. Ji Won Kang. 악달. 발짝 쉬어가면서 하는 게 더 웃겨. 악돌. 야, 이 필리핀 반 되게 재밌다. 아니 그럼 뭐 최강이 닮았다 뭐 난리 났다. 최강이 그치. 닮았다. 수지는 아니지만. 수지 대신 최강이. 최강이. 아니 근데 정 작가님 채널이라 그런지 슈퍼챗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안 돼, 아직 안 돼. 4,000명이 돼. 에드센스 그게 안 돼서. 슈퍼챗 되면은 갖는 건데. 그러니까. 아쉽네요. 조만간 빨리. 그러니까 슈퍼챗 빵빵 터졌을 왜냐면 텐데. 우리 어제까지 구독자가 180명이었거든. 빨리. 아니 지금 이 발음에서 완전히 사람들 지금 다 넘어가서 슈퍼챗 터졌을 텐데 슈퍼챗이 안 돼가지고. 조만간 빨리 그걸 아쉽네요. 신청하시길. 네. 아쉽네요. 저희가 아마 뭐 네. 내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강희 감독 아니고 최강희 배우죠. 최강희 감독 누구예요? 감독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좀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야, 이것도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한번 이거 방송한 적 있었어요. 외지계랑 누구죠? 뭐 남순 뭐 이런 뭐 게서 당연하지 뭐 게임하다가 했던 밤스트 뭐 얘네들이 거기에 그거에다가. 어떻게 보면 성희롱 피해자였던 잼미라는 그 유튜버인가요? 그쵸, 유튜버가 남자들 이거 왜 해요? 해서 남성을 오히려 희롱했다. 여기서는 유튜브에서 한 게 아니라 트위치에서 했다네요. 트위치. 트위치에서. 근데 지금 이겁니다. 이게 보면 네. 저 잼미가 바지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저게 코에다가 냄새를 맡고 또 다시 바지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코에다가 냄새를 맡는 걸 여러 번 반복했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무슨 행위인지 한번 저희가 그 안내 동영상 비슷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엑소의 엑소의 그걸 한번 보시고 같이 이거 엑소의 뭐 카인가 케인가 뭐 카이. 그걸 왜 바지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주변 또 눈치를 봐요. 다가 저건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아니 저거 습관적으로 그런 건가? 근데 옆에 사람 좀 눈치 보잖아요. 옆에 사람. 아니 근데 저런 애도 왜 해요? 근데 저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잼미도 남자들 이거 왜 해요라는 건데 진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세 분은 안 하시는. 글쎄, 나는 뭐 안 하지만 남들 하는 걸 보면 너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특히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추리닝이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벅벅 긁고 뭐 이런. 긁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남자들 손이 허전해. 그래서 아무튼 뭐 근데 아무튼 이게 보면 이 잼미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지 게임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었었는데 좀 약간 좀 뭐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었나. 근데 어차피 저는 이런 아프리카 BJ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피해자라고 보기 힘든. 물론 뭐 피해자지만 덕분에 되게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본인이 신난 것 같아요. 지금 잼미라는 사람이 이걸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잼미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본인이 선을 넘는 좀 오바를 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옷이 이게
왜 옷이 이렇죠? 그러니까 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위에 보여주실까요? 꽃무늬에 네, 그러니까요. 밑에는 저 헬로키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잠옷 바지 같은데 네. 일부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옷 바지 입고 한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보통 이제 추리닝 입고 저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파란 추리닝 왜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아니 네. 근데 저는 스래퍼에다가. 이거 갖고서 그냥 너무 막 지나치게 의미 부여해서 뭐 이게 뭐 논란까지 갈 사항인가? 그렇죠. 예, 그렇긴 그냥 하죠. 뭐, 예. 아니, 남자 중에서 솔직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네. 내가 버지니아에서 같이 한 달 넘게 같이 살아봤는데 네. 한 달 넘게 같이 살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민망하네요. 자, 어떻게 지금 마지막 주제로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아베 기사. 네. 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쓰는 건가요? 한자로 썼네요. 6년 전부터 징용 배상된 정한. 네. 이게 정복한다 뭐 이런 네, 거였죠. 그러니까 정한론이라는 게 그 구한말 시절부터 많이 나오던 네. 말인데, 일본에서 보통 이제 뭐 정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하긴 정로한 하는데. 할 때 정이 원래 저정이었었죠, 원래. 네, 러시아를 정복할 때 쓰던 그렇죠, 정로한이니까. 네, 정로한. 예. 예. 그런데 예. 그 정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제 제재 를 할 걸 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지금 그런 걸 동아일보에서 이제 네. 한 건데요. 일본 슈칸 문슌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문해춘추라고 해서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주간지예요. 유명한 주간지죠. 네. 주간 문춘인데 거기서 나온 기사를 이제 번역한 기사인데 네, 네. 뭐 주간 문춘에서 나온 정도면 뭐 거의 정확할 기사일 거고 왜냐면 이번 그 문제가 된 징용공 판결이 네네. 2012년에 이미 났었던 거거든요. 이미 났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일본 측에서는 하고 있었고 그걸 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다시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네네네. 대법원에서 그걸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뭐 사법농단이다 하는 네네. 그 죄명 중에 하나도 지금 이 판결을 질질 끈 게 사법농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제재가 현실화되니까 네네. 오히려 대법원에서 그렇게 끌었던 게 어떤 외교적 해결을 하기 위한 시간을 그렇죠. 준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이것 때문에 괜히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해라 네네네. 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 지금 사실 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 소재 그렇죠. 세 가지 딱 문제 삼으니까 그쵸. 벌써 지금 반도체 업계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일단 화이트리스트 네.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건 또 지금 두 번째 네네.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 제재가 사실 정말 심각합니다. 네. 금융 제재가 정말 심각한 게 왜냐면 IMF의 원인을 들 때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한참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얘기를 막 네. 노골적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저쪽에서 모를 것 같습니까? 바로 번역돼서 아유, 그럼요. 일본에 다 나와요. 아니, 일본 당연하죠. 언론에 다 나오고 그럼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이 발언 때문에 네. 일본이 굉장히 들끓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IMF를 가지고 온 금융 위기의 배후에는 일본의 보복도 있었다. 그런 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하나도 안 도와줬죠. 안 네. 도와줬죠. 안 도운 아, 것만으로도 그쵸. 안 도운 것만으로도 문제가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진짜로 이제 IMF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일본이 도와줬거든요. 그쵸, 그쵸. 일본이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IMF 문제의 고리가 확 풀리기 맞습니다.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지금도 우리한테 진짜로 만일에 뭔가 문제를 삼겠다라고 한다면 금융 제재를 꺼내들기 시작하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충격적인 예언 하나 할까요? 네. 네. 이게 예언인지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대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근데 진짜. 이게 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떨어지면요. 네. 그럼 그것도 돈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빠져나갑니다. 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되게 하여튼 금리도 그렇고 모든 예, 면에서 일단 제가 한번 예고합니다. 네. 예. 또 우리 또 용스트라다무스 아닙니까? 용스트라다무스. 네, 항상 이거 예언을 맞추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네.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네.
현실적으로 네. 물론 이제 그 길을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일본의 뭐 국력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서 네. 일본과 정말 대등하게 겨루거나 네.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이 있다면 네.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 국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 바위에 계란 던지기처럼 했다가는 네. 그게 무슨 뭐 젖잘싸 진짜 졌지만 잘 이게 싸웠다. 축구 경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저희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 기사 한번 네, 좀 올려주실까요? 문재인 외교적 해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일본 막다른 길 가지 않길. 아니 여기다가 대고서 일단 본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건 국민이 다 아는데 네. 일본한테도 협박을 해요. 네. 일본한테 막다른 길 가지 말래. 그러니까 오늘 저기 문재인이가 오늘 저기 그 네. 옆에 최태원 회장인 것 같고 네. 오른쪽에 이제 그 현대 네, 정의선 회장. 회장이고 네, 예, 정의선 부회장이고. 기업인들 한명도 불러서 오늘 기업인들 30개 그 대기업들을 전부 불렀는데요. 네네.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심각하게 그렇죠. 심각하게 불러 모았는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신동빈 회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쵸. 두 분 다 지금 일본에 그쵸. 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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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네. 여기서 지금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뭐 일본에 대고 뭐 협박 네. 비슷하게 막다른 길 가지 마라 뭐 좀 네. 이런 식의 지금 협박을 하고 네. 뭐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게 의존형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아니 그 전 세계적 분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의 길을 갖자는 얘기인데 북한처럼 자력갱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런 얘기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마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사실 뭐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가장 일본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낙연 총리는 뭐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네네. 굉장히 그 일본하고 굉장히 친해서 뭐 친일이네. 네, 친일이라고 말해도 네. 친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네네. 괜히 그 뭐 아키히토 천황, 뭐 나루히토 그러네. 천황 네, 그런 뭐 얘기 천황님 천황님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친일이에요. 원래 친일인 게 그 이낙연 총리인데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정말 특사로 나서서라도 정말 지금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지금 그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판결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경제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해야 될것 대통령이 같습니다. 외교적 해결로 네. 최선 다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경화 외무부 장관 출장 갔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가나 갔대. 아프리카 가나. 가나 초콜릿 먹으러 갔나? 감비아는 안 가나? 감비아. 아프리카 너무 감비아 좋아하시네요. 비브라늄. 네, 우리는 가서 비블라늄을 사와서 그걸로 반도체를 만들겠다. 와칸다 포레버. 네. 그거 한번 해줘보세요. 와칸다 포레버를 그러니까 필리핀 필리핀식으로 할 수 없나? 와칸다 그거 보지 포레버. 못하고 와칸다 forever. 이것도 필리핀식으로 와칸다 포레버를. 네.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저기 정 작가님 채널에서 한번 라이브를 해봤습니다. 정 작가님 오늘 좀 이렇게 많은 지금 1,400분이 네. 실시간 시청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180명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좀 느낌이 네. 어떠십니까?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진짜 이게 네. 무슨 일인지 어제부터 진짜 저 당황했어요. 되게 네. 대표님 먼저 라이브 방송 하자고 하셔갖고 네. 그래서 참 그 뭐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딱 한마디만 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반일 운동을 하실 거면 반중 운동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일본이 그때 이제 저희를 침략해갖고 이렇게 괴롭혔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중국이 했던 것이 훨씬 큰데, 일본한테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역시 또 이렇게 또 젊은 분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네. 당당하게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 벌써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 사실 이런 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몰매 맞을까봐 얘기도 못 하고 지금 이 있었는데. 채널 자체가 네. 골방 시스터스 채널 자체가 네네. 그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자.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소개하자 이런 네. 내용으로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참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네. 작가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네. 저희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가로세로 연구소 홈페이지 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회원들 대상으로 강연회 할 테니까 회원 가입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기 구독 후원 ARS. ARS. 예, 한번 차례 쭉 해볼까요? 네. 1877-0665. 1877-0665. 1877-0665. 1877-0665.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저희가 이렇게 그 정 작가님 같은 훌륭한 그쵸. 스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저희의 컨텐츠는 다 이런 훌륭한 그 스탭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스탭분들과 함께 더욱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